이 같은 미국의 정치 또 경제적 혼란은 곧바로 연휴를 마친 국내 시장을 타격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었는데 네. 자, 국내 증시 정말 힘든 장이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은 그 미 국채금리 10년물 만기 네. 4.8%라는 이 숫자가 대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걸까요? 일단 한 가지 공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왜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 경제의 흐름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그 금리의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 국채와 연동되는 글로벌 자산 규모가 대략 50조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만큼 상당수가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와 연동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는다는 이 현상은 향후의 시중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신호로 작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승에는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어떤 금리 이것도 네. 다 연동이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5%턱 밑까지 정확히는 4.81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네. 이 수치를 예사롭게 볼 수가 없는 게 예전에 왜 연초에 미국 은행들 파산하고 그랬을 때 그때 국채 금리가 4.3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을 벗어난 건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반영됐길래 이렇게까지 치솟는 겁니까? 이렇게 치솟게 된 배경을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올라가고 있구나. 그 공포감이죠. 또 두 번째는 미국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구나. 이 두 가지 요인이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는 이 현상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뭐 리포트를 통해서 봤지만 미국 셧다운 위기를 일단은 모면을 했지만 그게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통과된 거라 45일 뒤에 또다시 마주할 수 있는 위기, 어떻게 보면 지연된 이벤트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네, 정확하십니다. 셧다운이라는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연된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45일 동안 만약에 이 셧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11월 중순쯤이 되면 다시 불확실성이 고조되겠죠. 그럼 만에 하나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셧다운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고 그럼 미국 정부는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살아야겠죠. 그럼 그런 우려는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를 치솟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전 실장님께서 미 국채금리 인상의 그 배경이 된 것 중 한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이제 9월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여전히 뜨겁게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고용 시장이 회복되면 좋은 거여야 되는데 왜 고용 시장이 회복되는데 우려 사항일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2023년 올해의 과제는 물가 안정입니다. 경기 회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라는 면에서 고려한다면 고용 시장이 탄탄한 이런 모습은 물가 안정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가 발표됐는데 자료를 보여드리면 892만 건까지 다소 주춤하게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치솟아요.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웃돌게 치솟아요. 그러면 구인 건수가 이렇게 늘었고 미국 고용 시장이 아직도 탄탄하다.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신호로 제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기준금리가 과연 얼마나 오래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미국 그 JP 모건의 나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7%도 가능하다. 물론 이분이 뭐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미국 월가에서 영향력이 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답변을 드린다면 실현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7%가 아니라 사실 8%, 9%도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는 뭐 14%까지 갔었으니까요. 근데 이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만에 하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7%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고금리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그 강한 달러가 더 강세를 띠면서 다른 통화 가치를 지금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연 고점을 또 다시 이제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1,320원, 1,400
1,340원 여기까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순식간에 네. 뚫려버려서 어떻게 보세요? 작년 같은 1,400원 돌파 이것도 우리가 염두를 두고 있어야 될까요? 역시 셧다운 문제가 불확실하게 계속 전개될 경우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또 미국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을수록 또 역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불확실성, 공포감에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집중될 수 있어서 다시 강달러 기조로 갈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여기 우리 주식시장 오늘 그 양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6개월 상승분을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분기 끝나고 4분기 시작됐는데 네. 국내 시장에서 좀 미국발 악재를 상쇄할 만한 호재 뭐 없을까요? 국내 시장 자체적으로는 호재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셧다운이라는 이 불확실성이 단번에 해소가 된다든가 그러면 다시 시장에 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물가가 잡히네 네. 하는 이런 지표들을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사라지기 때문에 또 호재가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의 국채 금리를 반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 국내 은행들의 이 시중 금리잖아요. 지금 네. 이것도 너무 많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이제 빚내서 버티기도 어렵지 않을까,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지금 가계 부채 상황 이건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기존 대출자의 이 채무 상환 부담, 이자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크게 가중되는 지금의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비로 연결시키는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로 어떤 진작하는 그런 영향이 더 줄어들 수 있겠다는 우려도 같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유회에서 맥주 가격 인상 소식도 있던데 아무튼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광석 시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